어제 내린 폭설로 주택이 무너지고 시설 하우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기가 많은 습설이어서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서남의 풍력단지에 부안 고창 어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만금 땅 분쟁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주택이 무너졌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뒤틀리고 가로수까지 꺾였습니다. 어제 쏟아진 첫눈의 피해는 이처럼 컸습니다. 예고 없는 폭설인데다 물기까지 많은 습설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작스런 폭설에 주택 한 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산산조각 났고 침대와 냉장고 등 각종 가재 도구도 잔해 속에 파묻혔습니다. 폭설로 내린 첫눈이 30년 넘게 지내온 보금자리를 앗아갔습니다. 갑자기 막 저쪽에서 이제 우두두둑 소리 나길래 이거 무너지는 것 같다고 튀어나왔죠, 저는. 참 막막합니다. 당장 잠자리가 문제죠. 20cm 넘는 눈이 내린 임실의 화훼농가. 비닐하우스 뼈대가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한참 자라고 있던 프리지어 10만 포기가량이 그대로 동해에 노출됐습니다. 이번 눈은 특히 물기를 가득 머금은 무거운 습설로 내려서 시설물 피해가 컸습니다. 쌓인 눈이 무게를 더해가면서 눈이 그친 후에도 완주와 임실 등에서 축사나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가로수가 끊어지거나 휘어지면서 곳곳에서 보수 작업도 계속됐습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대나무가 휘어져 도로를 덮쳤고 주차돼 있던 트럭은 눈과 나무까지에 파묻혔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요. 지금 대나무가 도로로 이렇게 넘어져 있어가지고 그 임시 통행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사장에선 중심을 잡아주는 철골 구조물이 휘어져 위태로운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안전망에 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밖에 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비계가 바깥쪽으로 휘어졌는데 지금 원상복귀를 하고 있다. 또 이번 폭설로 임실 우남초등학교 등 7개 학교는 휴업에 들어갔고 김제와 군산 등 39개 학교에선 등교 시간이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아침까지 간간히 눈발이 날리겠지만 양은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 낮 기온은 6도에서 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으며 일요일인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진흥청은 폭설과 추위로 가축 폐사가 우려되는 만큼 축사는 내부 온도를 5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가축 체온 관리를 위해 평소보다 사료도 10% 이상 더 주는 한편 깔집도 보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고창과 부안 앞바다에 도내 전체 가구가 쓰고도 남을 양의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천혜의 어장을 이룰 수 있다며 반대하는데 정부는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8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총 2.5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발전기 500기를 바다 한가운데 세우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창 부안 어민들은 사업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각종 어류들이 산란하고 서식하는 천혜의 어장이라며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조류가 약해져 고기 잡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 물고기가 가지는 통로입니다. 통로. 네, 통로인데 그 통로를 지금 막고자 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부안군은 올 초 공사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을 불허했고 전라북도에 청구된 행정심판 역시 기각돼 사업이 무산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는 실시계획 승인을 한국해상풍력이 지난 8월 정부에 직접 신청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정부는 지역 의견을 수렴해 승인 여부를 빠르면 2월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주민과 정부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고창과 부안군의 의견이 수렴이 되는 대로 그 의견을 종합해서 중앙정부에
이런 가운데 풍력단지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은 지난달 두산중공업과 풍력발전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20개의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는 시범단지가 내년에 착공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어민들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13일 중앙분정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데 대해 종전의 해상경계가 타당하다며 행정구역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오늘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군산시는 이와 함께 중앙분쟁위의 결정권에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마음이 더 풀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전통 예절 교육이 마음가짐을 다잡기에 좋다고 합니다. 강동엽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 한데 모여 성년례를 체험합니다. 공손하게 예를 갖추고 그간 시험 뒷바라지에 애써주신 부모님을 되새기며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되었기에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하늘의 성년이 됐음을 알리는 고유례와 성년 선언이 진행되면서 앳된 얼굴에도 어느새 의젓함이 묻어납니다. 간단한 술상을 마주한 자리에서는 서로 절제하고 정도에 어긋나지 않는 주법을 익혔습니다. 수능 이후에 많이 풀어지고 그랬었는데 전통 예법을 배움으로써 마음을 다시 잡게 되었고,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성년례는 인성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존 의식과 달리 번거로운 의복식을 빼고 마음을 다스리는 성현들의 말씀을 읽는 성독과 음주례가 진행됐습니다. 인성이라든지 생활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서 보내는 의미가 있다고.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성년의식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른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연말에 대비해 예술계도 다채로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찾아서 한 해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문화계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듯 노송이 하늘을 향해 고독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초가을의 애기 단풍은 수줍게 손을 벌리고 쏟아지는 햇살을 소담스럽게 받아냅니다. 전라북도의 중경 구상 작가들이 화폭에 그려내는 수채화. 각 계절의 아름다움이 관록의 붓터치와 만나 더욱 생동하게 다가옵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각자의 심상으로 표현해 감상의 재미를 더합니다. 자연을 보고 거기에서 작가들이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정지된 내면의 세계뿐만 아니라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다시 재구성해서 내놓은 작품이다. 벽면을 꽉 채운 커다란 화폭에 계곡의 모습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암 괴석에 안쓰럽게 서 있는 나무에선 저물어가는 가을이 느껴집니다. 한국화를 전공한 작가들이 전북의 산을 테마로 한 전시. 한국화의 매력과 풍경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주자는 취지하에 100호 이상의 큰 작업을 냈습니다. 먹의 농담이 보여주는 수목화의 매력이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검정색이지만 먹 하나로서 농담으로 진먹과 단무, 중무 이렇게 그 먹을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그 속에 색이 이 밖에 크고 작은 전시관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회원전이 열리고 있어 관객들에게 차분한 연말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연말 대행사가 열리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농협과 전북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올해 도내 누적 판매량은 370억 원으로 전국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대 부정대출을 받은 도내 한 축협 조합장이
뒤늦게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2년 전 이미 내부 고발됐었는데 당시에는 제대로 된 감사는커녕 고발자만 해임됐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축협은 지난 2010년 쇠고기 이력제 전산화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 실태를 점검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대출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출의 3분의 2인 220여 건, 115억 원이 사육두수를 부풀리거나 가족 명의 등으로 중복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조합장도 끼어 있었습니다. 당시 조합장이던 정모 씨 등이 부인들 명의로 운영하던 농장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자금 24억여 원 등 모두 29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들 부정대출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합장 등은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거쳐 조합장 등 2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합장 등 정 씨 등이 직원들과 모의해 다른 농장의 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조작하고 부정대출의 일부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취한 부당 이득이 총 2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부당대출 의혹을 제기한 내부 이사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한 뒤 소송 끝에 복권됐습니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거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불법 대출에 대한 빠른 해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전혀 없다던 농협전북본부와 해당 축협은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익산시는 전라북도의 1시군 1생태 관광지 육성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9년간 해마다 8억 원을 투입해 금마 서동 생태 관광지에 자연 경관과 식생 구조를 활용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 사업 추진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보석 테마 관광지 등과 연계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작년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운영한 위원회를 조사한 결과 도내 자치단체의 여성 위원 비율은 23.3%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적으로도 평균 28.5%에 그치고 있는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최소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수능이 끝난 고3생들을 위해 12월 한 달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보건소는 스트레스와 피로, 긴장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동 처방도 해줄 예정입니다. 농업, 임업, 어업에 대한 총조사가 다음 달 실시됩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농림어업 총조사는 조사요원 2천여 명이 방문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